예쁘게 말을 하니 좋은 사람들이 왔다. 이 문장은 단순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깊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내어놓는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고 그 말이 곧 나의 관계와 사람들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어루만질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구나 하고요. 오늘은 그 따스한 문장을 남긴 심희정 작가님을 소개하려 합니다. 일상의 순간을 곱게 기록하고 소소한 마음들을 섬세한 언어로 길어올려 독자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건네는 분이지요. 심희정 작가님은 누군가는 스쳐 지나갈 작은 풍경을 글로 붙잡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입니다. 그녀의 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정한 말투와 곱고 섬세한 시선이 담겨 있지요. 읽다 보면 굳었던 마음이 조금 풀리고 내 안에 날카로운 결이 부드럽게 매만져집니다. 특히 예쁘게 말을 하니 좋은 사람들이 왔다. 이 문장은 작가님의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말의 힘을 믿고 그 말로 좋은 사람들을 불러내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심희정 작가님의 글이 가진 힘입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아의 서재입니다. 더 이상 말 때문에 외로운 사람이 되지는 말자. 나는 기자입니다. 20년째랍니다. 동서남북 위아래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났으며 지금도 매일 새로운 사람을 스쳐갑니다. 그중 잘 풀리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장수하는 사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성공을 이룬 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은 줄, 금수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1%의 그들에게는 남다른 공통점이 있더군요. 얕보일까 빼앗길까 뾰족한 가시를 세우고 까칠하면 강인해 보일까 언어와 행동을 무장해온 나와는 달리 그들은 본연의 타고난 유연함과 부드러움을 해치지 않고도 충분히 강했습니다. 기자 생활 10년째 되던 어느 날 누군가를 이겨먹기 위해 비우기보다는 채우기에 급급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하기보다 밖으로 나를 세우고 입에는 독을 품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곁에 머물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떠나갔나 봅니다. 입속에 칼이 있는 까칠한 독설려 까칠마녀라는 수식어에 갇혀 있는 고독한 나를 응시했습니다. 나는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말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더 독해져만 가는 나 스스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그동안 만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날카로운 나를 세워 자칫 적을 만들 수 있는 화법 대신 상대를 배려함으로써 진정 이기는 양보의 말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나요?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가치에 귀 기울여봐. 해답은 내 안에 있어.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강하게 어필하면서 까칠한 척 해왔던 저는 그제서야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행여 쉽게 보일까, 빼앗길까, 손해볼까, 라푼젤의 성탑처럼 가시를 세워 철벽을 쌓아온 나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내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힘, 그 누구도 아닌 나와 잘 지내는 나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지친 심신으로 외롭던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주기로 했습니다. 남과의 관계가 아닌 나에게 집중하면서 나는 먼저 스스로에게 예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게 집중할 시간도 부족한 마당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이 소진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시선을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가치는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 본연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깨워냈습니다. 예쁘게 말하면서 나는 나를 정말 예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라는 꽃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예쁜 말을 걸고 고운 것을 쏟았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예쁘니 행동도 모습도 덩달아 예뻐졌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하는 언어는 배웠지만 정작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예쁜 말은 부지불식간에 적을 부르는 대화가 만연한 이 시대에 가장 힘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치지 않고 무안하지 않는 기술이며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법입니다. 진심 어린 공감을 통해 상대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설득의 기술입니다. 원망받지 않고 비판하며 유쾌하게 거절하는 센스이며 큰 노력 없이 나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예쁜 말은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테크닉이 아닌 나 스스로 가진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난 그대로의 따뜻함과 유연함 그리고 부드러움을 마음껏 펼쳐도 내 안의 강인함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의 부드러움으로 올곧은 강인함을 완성했더라면 진정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20살의 내가 부드러움이 강함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는 지금 얼마나 더 부드럽고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예쁜 말로 채워진 나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타인에게 예쁜 말을 합니다. 예쁘게 말을 하니 기적처럼 좋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부드럽지만 힘있는 예쁜 말의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성한 숲을 이루며 계속 기적을 낳습니다. 좋은 일이 눈처럼 펑펑 내리는 덕에 감사함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혹은 얄팍한 근거를 앞세우며 나를 공격하는 무리들도 예쁜 말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좋은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제 스스로 돋은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는 나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에겐 당신 지금 선 밟았어요를 웃으면서 여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양보의 대화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쁜 말을 하려면 쑥스럽지요. 타고난 나의 성정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평생 배우고 익히듯이 예쁜 말도 노력해야 입에 붙습니다. 내뱉을수록 더 탄력을 받습니다. 궤도에 오르면 재미도 붙습니다. 듣는 사람이 더 익숙해지며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말 때문에 외로워지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가 곧 내 인생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불러오는 기적,
그 기적을 부르는 예쁜 말의 여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말에는 기소 본능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한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상대의 눈에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비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이다. 하지만 남에게 잘 보이자고 나를 희생해가며 억지로 끌려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반대로 싸우고 맞서서 인정받으려니 성격 나쁘다는 말만 들을 뿐 무엇 하나 얻는 게 없다. 나를 지키면서 남에게 존중받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가운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다툼 없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나는 진심이었는데 신문사에 막 입사했을 때였다. 처음 접하는 낯선 환경에 매일 긴장하며 살던 나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편집국의 모든 기자들에게 손편지를 썼다. 하나같이 무섭고 냉정해 보이는 선배들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꼬박 며칠이 걸려 수십 통의 카드를 일일이 다른 내용으로 채운 다음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벽같이 출근해 각자의 자리에 한 통씩 놓아두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다. 입으로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얼굴엔 얘 뭐지? 저희가 뭐야? 하는 떨떠름한 표정이 역력했다. 신입 시절이니 모든 것이 서툰 게 당연했지만 유독 인간 관계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미움받을 용기 따윈 애당초 없었고 그저 내 진심을 상대가 알아주고 상대의 눈에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랐다. 한편으론 팩트를 밝히는 것에 정의라는 소신 아래 이빠른 말만 골라 하는 노릇을 하기도 했다. 거친 말이 오가는 사건 현장을 누비며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 아래 독한 말과 글로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취재원과 논쟁을 벌이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네가 가진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도 들었다. 억울했다.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전했지만 싸늘한 반응이고 그렇다고 소신껏 내 할 말을 전해도 어느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해가며 밉보이는 것도 신물이 났다.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살기를 수년 내가 어려운 관계 문제를 하나 둘씩 풀어가고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어갈 줄 알게 된 것은 타인이 아닌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 검증될 수 없으며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 말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개의치 않고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깨달은 건 그간 모든 관계의 중심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두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어디에도 실제의 나는 없고 남에게 보이고 싶은 나만 있었다. 세상 그 누구도 나 자신만큼 소중하지 않은 법인데 왜 내 가치를 타인의 판단에 맡기려 했을까? 세상 그 누구도 나 자신만큼 소중하지 않다는 평범한 진실을 자각한 뒤로 굳이 나를 지키려고 남에게 나를 세울 필요가 없어졌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과장된 친절을 보일 이유도 없었다. 남을 의식해 변해야 해, 잘해야 해, 더 나아져야 해 하며 스스로 다그치던 말을 거두고 나 자신을 소중하다, 존중하다 보니 자연히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 곁의 사람들도 행복해져야 한다고 진심으로 느껴졌다. 외딴 섬에 들어가 혼자 살지 않는 한 어차피 사람은 누군가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고 진정한 성취를 이루려면 표면적인 관계가 아닌 진실로 서로를 위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누군가 말했듯 나는 현미경으로 보고 남은 망원경으로 보는 결심대로 살면서 생긴 변화였다. 나는 나를 위해 예쁜 말을 한다. 말의 힘은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안으로도 작용한다. 누가 그랬다. 인간의 말은 나름의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어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말도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고. 결국 말의 표적은 항상 나를 향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쓰는 단어와 내용의 엄중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내가 하는 말은 항상 내가 제일 먼저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말은 오감이 듣도록 내뱉고 나쁜 말은 변기통에 넣어 물을 내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폐기해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겠다. 20여 년을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부와 명예를 거머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성공의 사다리 제일 끝에 올라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다. 독한 놈이 성공한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거슬러 이기는 양보를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강압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며 진심 어린 공감을 통해 상대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설득의 기술을 발휘한다.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고 유쾌하게 거절하는 센스를 지니고 있고 원망받지 않고 비판하며 큰 노력 없이 좋은 인상을 주는 기질을 발휘한다. 무엇보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자기 표현이 뛰어나다. 대화가 유쾌하니 늘 사람들이 모이고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도록 만든다.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들이 늘 자신 있게 스스로를 밝히고 자신만의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비결은 자기 확신 속에 사람과의 신뢰를 소중히 하고 아주 작은 인연조차 황금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승자 독식 시대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 서로 손잡고 상생하려는 말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증명해 보인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비난을 받을까? 대체 내 주변엔 왜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많은 걸까? 왜 나는 늘 손해만 보는 걸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여전히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우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든 원인 없이 발생하는 문제는 없고 내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나로부터 기인한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속한 관계 속에 나는 과연 어떤 태도와 말로 상대와 교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지불식간에 적을 부르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말이다. 행복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관계일 것이다.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성공에도 한계가 있다. 어떤 일이든 결국 핵심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건드리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거칠고 험한 말로 상대를 다그치거나 무시하면 일순간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손해를 입는 쪽은 나 자신이다. 타인에 대한 관심을 나 자신에게 돌린 뒤 내 입에서는 더 이상 거칠고 험한 말이 나가지 않는다. 그 험한 말들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가 기꺼이 하게 하려면 우선 마음을 얻어야 한다. 강요하지 않아도 상대 스스로 알아서 내 손을 잡도록 하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행여 누군가 내게 말로 폭력을 가해 오더라도 그 공격에 힘으로 맞설 게 아니라 얼음을 녹이듯 적대적 에너지를 누그러뜨리는 여우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 힘들어하는 건 대부분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다. 정말 나 자신을 소중히 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거칠고 험한 말로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스스로 상처받지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함께 상생하는 법을 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를 정확히 전달하다 보면 의사소통도 한결 수월해지고 어느덧 자연스럽게 당신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모든 문제가 이전보다 매끄럽게 풀려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말로 사람을 얻는 사람인가, 잃는 사람인가?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한 글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네는 말은 씨앗처럼 심어져 언젠가 우리의 삶을 닮은 풍경으로 자라납니다. 예쁜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자리에는 언제나 따뜻한 인연이 이어집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고단하셨다면 이 문장이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